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전 20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르바이트는 스타벅스입니다. 저는 투썸플레이스 매니저, 스타벅스 바리스타, 기타 개인 카페 등 카페 관련 경험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 스타벅스가 근무 조건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투썸은 카페 매니저 편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매출과 인지도 모두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점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한다고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게 되면 과연 근무 환경이나 복리 후생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을지로, 서울에 있는 을지로 쪽에 있는 오피스 상권에서 근무했으며 대학로나 기타 지방 매장과는 업무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바랍니다. 같이 목차부터 보시죠. 입사 방법, 교육, 급여 및 혜택, 하는 일, 장단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입사 방법.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를 뽑을 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 무기한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하고 있으며 알바문과 같은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셔도 서류 작성은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및 인적성 검사, 그리고 1차, 2차 면접, 그리고 교육, 마지막으로 최종 입사. 이 면접은 총 두 번 보게 되는데 지원하신 매장 점장님과는 비교적 소프트한 면접이 진행되고 이 두 번째 면접인 지역 매니저님과의 면접은 조금 더 까다롭고 디테일한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사 쪽 교육센터에서 이틀 정도 신입 교육을 따로 받게 됩니다. 저는 당시 서울 명동점에서 교육을 받았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는 작성하실 때 자격증이나 봉사활동은 솔직히 필요 없으니까 관련 경험이 없으시다면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경력 사항에서 간단한 서비스직 경력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자소서만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소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스타벅스는 인류애라는 사명 하나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류애와 인간애에 기반한 감성과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인을 잘 어필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인데 1차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점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거주지와 거리는 가까운가? 얼마나 근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2차 지역 매니저님과의 면접인데 서비스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밝은 미소와 적당한 톤의 목소리는 기본으로 깔아주시고 제가 여기 띄워드릴 질문 예시에 대한 답변을 유동적으로 준비해 가시면 충분히 원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교육. 면접에 합격하셨다면 스타벅스 아카데미에서 신입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방의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스타벅스 명동점 3층에서 교육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단체 교육을 취소하고 그냥 매장에 바로 투입해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조금 소프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틀간 총 11시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간 동안 스타벅스의 역사부터 사명, 원두, 포지션별 업무, 포스 보는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개인적으로 매장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교육 시간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전반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네, 교육 첫날 여러분이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실 닉네임을 만들게 되고 둘째 날에는 이틀간 교육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 20문항 정도 어차피 원둔이 포지션이니 이런 거 들어도 잘 기억 못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여 및 혜택. 스타벅스가 다 좋은데 월급이 낮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이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도 하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리스타는 기본 근무 시간 5시간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근무 시간을 적게 정해놔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죠. 바리스타로 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슈퍼바이저로 진급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진급하게 되면 그제서야 기본 근무 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면 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연장 근무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 대학생들에게만 어떤 학업과 병행하기 꽤 괜찮은 시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가 얼마냐 이게 매장에 따라 연장을 부여받는 정도가 정말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세후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요 정도 편차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도 같이 보시죠. 정규직이니까 당연히 4대 보험과 퇴직금은 기본이고요. 10대 보조 이게 제 기억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가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 스콘이나 바나나 같은 푸드를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날에 음료 최대 2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조금 더 보면 이 명절 상여금 이게 직급에 따라 다른데 바리스타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요 정도 사이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로 매장에서 뭐 음료 구매하면 30% 할인, MD 상품은 15% 할인 요렇게 받을 수 있고 이 3개월마다 원두도 제공하고 쓱페이 요것도 일정 금액만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 입사하시게 되면 직원 어플을 따로 깔 수 있는데 여기서 신세계 관련 복리 후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지만 그래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의 직원 혜택을 꽤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어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사항이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번째, 하는 일. 이 스타벅스 하는 일을 매뉴얼화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이 스타벅스는 스케줄도 고정적이지 않아서 매일 출근 시간이 다르고 출근해서 맡게 되는 포지션도 시간마다 바뀝니다. 이 포지션마다 수행하는 업무가 완벽하게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숙지하시면 좋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CS. CS는 커스터머 서비스의 줄임말로 고객과 다른 파트너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여러분이 매장에 가시면 이제 테이블 정리하고 컨디바 정리하고 MD나 뭐 푸드 재고를 확인하는 분들을 봤을 텐데 이게 이제 CS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할 때 작은 이 타이머를 이렇게 어깨에 달고 하는데 이 알람을 10분으로 맞춰놓고 그 안에 정해진 업무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플로어 청소, 원두 및 부재료 채우기, 소모품 채우기, 백룸에서 설거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마 신입 바리스타 분들은 아직 레시피를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CS 업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생각보다 10분 안에 이 루틴을 수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포스. 이 CS가 익숙해지면 결제를 담당하는 포스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말 그대로 주문을 받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도 바에서 음료를 제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카페처럼 어깨 너머로 배우고 바쁠 때 쓱 만들어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레시피를 외워야 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포스를 처음 접할 때 아직 메뉴 위치도 모르고 각종 할인이나 고객들의 클레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 교육 도와주는 다른 파트너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은데 이제 중요한 건 주문 실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따뜻한 음료인지 차가운 음료인지 사이즈는 그란데인지 레귤러인지 정확하게 주문을 받아야 바에서 고생을 덜합니다. 이 음료가 로스나는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점은 그런 실수들이 잦아지면 이제 바쁠 때 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심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업무는 바. 이 CS와 포스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름 짬이 찼다고 생각할 텐데 이때 내부 품질 기한과 음료 레시피 시험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통과하면 비로소 벅차는 마음으로 이 바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그랬는데 바로 첫날에 개박살 났습니다. 이 나름 잘 외웠고 다른 업무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 점심 러쉬 타임에 제가 근무했던 을지로 오피스 상권에 진짜 구라 좀 보태서
포스가 3대인데 30명씩 거의 한 100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홀은 포화 상태고 이 100명이 추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테이크아웃 하려고. 이 바를 처음 들어간 날 이제 주문 그냥 폭탄으로 밀려 있고, 고객들은 또 바에 와서 얼음 더 달라, 뭐 일회용 컵으로 바꿔달라, 캐리어 달라, 시럽 추가해달라 이러고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진짜 그때 2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일을 나름 이제 열심히 잘하는 편인데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 다른 카페들 뭐 그런 것도 이제 꿀팁이나 뭐 블로그 유튜브에서 보면 그냥 이제 레시피 같은 거 그냥 하다 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굳이 할애해서 레시피를 많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빨리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이 편해요. 이 솔직히 다른 파트너들 이제 눈치 보는 것도 있고 일을 떠넘기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쁜 매장일수록 알아서 더 준비를 해가면 서로가 편합니다. 이 바에서의 팁도 천천히 정확하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신경 쓰면서 하다 보면 뭐 금방 익숙해지는 건 맞는 말이죠. 이 바에서 조금 익숙해질 때가 되면 여러분이 입사한 지 한두 달? 빠르면 한 달 정도인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일 근무 시간 5시간밖에 안 돼서 별거 없을 거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오픈, 미들, 마감 돌려가면서 이제 업무 내용이 다 다르고 레시피나 뭐 기물들 이름 외워야 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생각보다 몸도 고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이 자칫하면 다른 직원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잘 준비하고 대처하셔야겠죠. 저는 이제 일할 때 남과 이제 절대 다투지 않는 성격이라 겪어본 적은 없지만 현재 2년차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친구 말을 들어보면 첫 2달을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지션은 OS인데 이건 너무 장황해지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에서 밀린 음료 제조도 돕고 포스도 돕고 CS도 돕는 그냥 모든 포지션을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는 이제 그 매장의 에이스들이 보통 러쉬 타임에 많이 OS로 배정받게 됩니다. 쉽지 않죠 이건. 자, 이제 5번째 장단점. 이 가장 큰 장점은 근무 환경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잘 탑재되어 있고 직급이 있긴 하지만 다들 나름 수평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장에 따라서 텃세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건 뭐 스타벅스나 에버랜드나 뭐 기업 특징은 아니죠. 그냥 사람이 모이면 어딜 가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의 경우 이제 이것만은 아르바이트가 없죠. 이 2달 정도만 고생하면 다른 파트너들과도 굉장히 편해지고 업무도 사실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도 않고 뭐 학업과 병행하면서 돈을 벌기에 딱 좋습니다. 이 1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근무 시간이 짧으면 다른 술집이나 뭐 기타 매장들은 주유수당이니 뭐니 뭐 다 안 주는데 여기는 역시 가타벅스입니다. 네, 업무 강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아르바이트를 스타벅스만 하신 분들은 스타벅스가 절대 쉽지 않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할 만한 편입니다. 이 비슷한 복리 후생의 전제하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죠. 다른 업직종이랑 비교해도 절대로 더 빡세지 않아요. 이 다른 카페랑 비교해도 이제 스타벅스가 제일 할만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야 뭐 투썸 매니저도 했고 개인 매장도 해봤지만 가맹으로 돌리는 매장은 인건비를 많이 지출할 수가 없고 이제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카페보다는 인건비 압박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받는 업무 강도가 스타벅스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네, 이제 일일 이제 스케줄상 포지션을 계속 바꿔서 같은 업무만 지루하게 하루 종일 하지도 않죠. 이제 마지막 장점은 나중에 카페 창업을 꿈꾸시거나 스타벅스를 정말 취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적인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직급도 나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편이죠. 한 6년 정도면 부점장에서 점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후 본사 쪽으로 빠지거나 뭐 교육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서울 매장에서 그 30대 분들도 신입 바리스타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단점은 2가지입니다. 먼저 처음 한 달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 힘든 시간을 줄이려면 자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각종 레시피나 기물명 등을
빠르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시피나 다른 교육 자료를 스스로 공부해야 여러분이 편합니다. 때에 따라선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도 훨씬 빠르게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째 단점은 역시 박봉, 급여가 문제죠. 저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연장 근무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제한이 있고 이게 월급으로 150을 거의 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기본 급여가 조금 중요하신 분들은 이 슈퍼바이저로 진급할 수 있는 6개월 정도는 버티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참고로 슈퍼바이저는 170 좀 넘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스타벅스에 대한 전반적인 아르바이트 소개를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정말 얘기할 게 많지만 뭐 영상을 더 늘리거나 두 편으로 나누면 이 정보의 이제 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칠 순 없죠. 이제 뭐 사소한 에피소드나 작은 꿀팁들은 생략했습니다. 뭐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영상에 도움 되셨고 다른 영상도 뭐 이것저것 기대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